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던 그날 밤, 한 여자가 눈을 떴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눈을 뜬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주변은 이상하게 흐릿했고 소리는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혜였습니다. 32살, 7살 아들 준우의 엄마였어요. 그리고 방금 전까지 횡단보도를 건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익숙한 거리였습니다. 매일 아침 준우와 함께 걷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지나쳐 갔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앰뷸런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혜는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아니, 걷는다기보다는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곳에서 봤습니다. 횡단보도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자신의 몸을요. 피가 아스팔트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구급대원들이 급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혜는 알아버렸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요. 지혜는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 옆으로 달려갔지만 손은 공기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준우가 있다고 외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구급대원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7시 42분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9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장례식장에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 자신은 웃고 있었어요. 작년 봄, 준우와 놀이공원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날 준우가 처음으로 롤러코스터를 탔고 지혜는 아들의 용감한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활짝 웃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갔습니다. 회사 동료들, 동네 이웃들, 어린이집 학부모들이었습니다. 모두들 안타까워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아들이 어리다던데 정말 안 됐다는 말들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지혜의 눈은 오직 한 사람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준우였습니다.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봤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작은 아이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준우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저 멍하니 엄마의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손은 그저 허공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혜는 무릎을 꿇고 아들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엄마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그저 할머니의 치마폭을 잡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혜의 어머니인 그 할머니는 손자를 꼭 안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다고, 할머니가 있다고, 할머니가 지켜주겠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떠났을 때 지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아직 여기 남아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 못 떠나겠냐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지혜가 돌아보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지혜처럼 반투명했고 주변 공기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안내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떠나야 할 사람들을 돕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지혜도 이제 갈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갈 수 없다고, 준우가 아직 어리다고 말했습니다. 안내자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걱정되는 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그렇다고, 하지만 남은 이들에게는 남은 이들의 삶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여기 머물러도 아이를 도울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떠날 수 없다고 했어요. 준우는 아직 7살이라고, 엄마가 필요한 나이라고, 아침에 누가 밥을 챙겨주고 학교 준비를 도와주고 밤에 무서운 꿈 꿀 때 안아줄 거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이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내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혜에게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떠나지 않으면 이곳에 묶이게 될 거라고. 아이는 볼 수 있지만 만질 수 없고, 목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견딜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지혜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견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령도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걸 그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준우가 괜찮아질 때까지만 제발 조금만 더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안내자는 오랫동안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억하라고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떠나기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요. 그리고 지혜가 아무리 여기 있어도 아이의 슬픔을 대신 아파해줄 수는 없다고요. 안내자는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지혜는 혼자 남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준우와 함께였어요. 하지만 준우는 엄마가 옆에 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첫 달이 가장 힘들었어요. 준우는 할머니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작은 방 하나가 준우의 공간이 됐습니다. 지혜는 아들을 따라다녔습니다. 학교에도, 집에도, 놀이터에도 함께 갔어요. 아침이면 할머니가 준우를 깨웠습니다. 예전에는 지혜가 하던 일이었죠. 지혜는 부드럽게 준우의 이름을 부르며 이불을 살살 벗겨주곤 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서인지 조금 급했습니다. 빨리 일어나라고, 학교 늦는다고 서둘렀습니다. 준우는 눈을 뜨자마자 엄마를 찾았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없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엄마가 보이지 않았죠. 지혜는 아들 옆에 앉아서 속삭였어요. 엄마가 여기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준우는 듣지 못했죠. 학교에 가서도 준우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제잘제잘 떠들던 아이가 조용해졌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혼자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지만 준우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혜는 교실 뒤편에 서서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렇게 작은 아이가 엄마를 잃은 슬픔을 혼자 견디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준우는 급식을 받았지만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밥알을 숟가락으로 이리저리 굴릴 뿐이었죠. 친구 하나가 다가와서 같이 놀자고 했지만 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준우는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지혜는 벽을 통과해서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준우는 침대에 앉아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지혜와 준우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름휴가 때 바다에 갔던 날이었어요. 준우는 처음 보는 바다가 신기해서 파도를 쫓아다니며 깔깔거리고 웃었었죠. 지혜는 그런 아들을 안고 활짝 웃었어요. 준우는 사진 속 엄마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어디 있어요? 준우는 여기에 있는데 엄마가 보고 싶어요. 지혜는 아들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다고, 바로 옆에 있다고 외쳤지만 아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준우는 사진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지혜는 밤새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준우가 뒤척일 때마다, 작은 신음소리를 낼 때마다 지혜는 아들의 이마를 쓰다듬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그저 공기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준우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밥을 먹으라고 해도 몇 숟가락 먹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담임선생님이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준우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집중을 못하고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담 선생님을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도 걱정이라고 손자가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밤에 자주 깬다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이 너무 괴로웠어요.
아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안아줄 수도, 밥을 먹여줄 수도, 잘 자라고 자장가를 불러줄 수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달이 시작됐습니다. 준우는 상담 선생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학교 상담실에 갔습니다. 지혜도 따라갔죠. 상담실은 아늑했습니다. 따뜻한 색감의 쿠션들과 인형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준우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기분이 어떤지, 학교 생활은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처음에 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만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준우의 속도에 맞춰서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 상담 때였습니다. 준우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보고 싶을 거라고. 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엄마가 하늘나라에 갔대요. 근데 하늘나라가 어디예요? 거기 가면 엄마를 볼 수 있어요? 지혜는 아들 옆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선생님은 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준우가 볼 수 없는 곳에 있지만 준우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준우 곁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준우가 웃을 때, 밥을 먹을 때, 학교에 갈 때 엄마의 사랑이 준우와 함께한다고 했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저를 지켜보고 있어요? 선생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준우를 사랑하고 준우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우는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슬퍼했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닫혀있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급식도 조금씩 더 먹었습니다. 할머니도 노력했습니다. 비록 서툴렀지만 준우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침에는 준우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만들어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밤에는 준우 옆에 누워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준우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랑 뭐 하는 게 제일 좋았는지 물었습니다. 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랑 공원에서 그네 탈 때요. 엄마가 뒤에서 밀어주면 진짜 높이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요.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주말에 할머니랑 공원에 갈까? 할머니가 준우 그네 밀어줄게. 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주말 할머니와 준우는 공원에 갔습니다. 지혜도 따라갔습니다. 준우는 그네에 앉았고 할머니는 뒤에서 밀어줬습니다. 할머니의 힘은 약했지만 준우는 천천히 앞뒤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준우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지혜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슬픈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감사한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서 준우를 돌봤습니다. 석 달째가 됐습니다. 추운 겨울이 왔어요. 첫눈이 내리던 날 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눈 좋아했는데 할머니가 그래? 하고 물었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눈 오면 나한테 목도리 꼭 두르라고 했어요. 감기 걸린대요. 근데 엄마가 목도리를 진짜 따뜻하게 감아줬어요. 할머니는 일어나서 서랍에서 목도리를 꺼냈습니다. 지혜가 생전에 준우에게 둘러주던 빨간 목도리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목도리를 준우의 목에 감아줬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어요. 준우는 목도리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엄마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하고 작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아들 옆에 서서 목도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자신이 준우에게 마지막으로 둘러준 목도리였습니다. 사고가 나던 그날 아침, 지혜는 준우가 감기 걸릴까봐 그 목도리를 꼭꼭 감아줬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준우는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놀기 시작했습니다. 축구를 하거나 술래잡기를 했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예전만큼 크고 밝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웃었어요. 미술 시간에 준우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선생님이 가족을 그려보라고 했어요. 준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크레파스를 들었어요. 준우는 먼저 할머니를 그렸습니다. 은색 머리의 할머니가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을 그렸어요. 할머니 손을 잡고 있는 작은 아이였어요. 그리고 하늘에 작은 별 하나를 그렸어요. 그 별에는 엄마라고 작게 썼어요. 선생님이 그림을 보고 물었습니다. 저 별이 뭐니? 준우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예요. 엄마는 하늘에서 저를 지켜봐요. 선생님은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항상 준우를 지켜볼 거야. 지혜는 그 그림을 보며 울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속에 자신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겨울방학이 됐습니다. 할머니는 준우를 데리고 시골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눈 덮인 들판에서 준우는 처음으로 크게 웃었습니다.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을 하며 뛰어다녔어요. 지혜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여전히 엄마를 그리워하지만 그 슬픔에 갇혀있지는 않았습니다. 계절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습니다. 지혜가 가장 좋아하던 계절이었어요. 준우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키도 조금 더 자랐고 몸도 더 단단해졌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고 학교에 갔습니다. 새 담임 선생님이 준우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준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남자아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준우는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점심시간 준우는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땀을 흘리며 웃었어요. 지혜는 운동장 한편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들이 웃고 있었어요. 진짜로 즐겁게 웃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준우는 할머니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새 친구 이름이 뭔지, 선생님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내일은 무엇을 배울 건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준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밥을 먹였습니다. 준우는 할머니가 만든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밤이 되어 준우는 침대에 누워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림책이 아니라 글이 있는 책이었습니다. 지혜가 사주려고 했던 책을 할머니가 대신 사줬습니다. 준우는 책을 다 읽고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어요. 엄마, 오늘 학교 재밌었어요. 새 친구도 사귀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긴 한데요. 이제는 조금 괜찮아요. 할머니가 잘 챙겨줘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지혜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정말 괜찮아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건 슬픈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행이었죠. 준우가 슬픔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지혜는 준우를 따라 학교에 갔습니다.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준우는 친구들과 축구를 했습니다. 공을 차고 뛰어다니고 소리치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준우가 넘어졌습니다. 지혜는 본능적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준우는 스스로 일어났어요. 무릎에서 피가 조금 났지만 준우는 울지 않았어요. 그저 바지를 털고 다시 뛰어갔습니다. 지혜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준우가 잘 자라고 있구나. 넘어져도 혼자 일어날 수 있는 아이가 되고 있었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사고가 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여름방학을 맞아 할머니와 다시 바다에 갔습니다. 작년에 엄마와 갔던 그 바다였습니다. 지혜도 함께 갔죠. 준우는 파도를 보며 한참 서 있었어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괜찮니?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엄마랑 왔었어요. 엄마가 진짜 좋아했었어요. 바다 보면서 행복하다고 했었어요. 할머니는 준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래. 내 엄마는 여기 와서 정말 행복해 했지. 준우는 파도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저 여기 또 왔어요. 엄마가 좋아하던 바다예요. 엄마도 보고 있죠? 지혜는 아들 옆에 섰습니다. 그래, 엄마가 보고 있어. 지금 이 순간을 엄마가 보고 있어. 혼자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 준우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저한테 화났을까요? 할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준우는 작게 말했습니다. 저 요즘 가끔 엄마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친구들이랑 놀 때 재밌는 일 있을 때요. 그럴 때 엄마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엄마가 섭섭할까 봐요. 할머니는 준우를 꼭 안았습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준우야, 내 엄마는 절대 화내지 않아. 오히려 내가 행복한 게 제일 기쁠 거야. 엄마는 준우가 웃고, 뛰어놀고,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는 걸 바랄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엄마는 준우가 행복하기만 바랬어. 그게 엄마의 유일한 소원이었어. 준우는 할머니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리움과 사랑과 그리고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지혜도 울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맞았어요. 지혜는 준우가 행복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그날 밤 지혜는 오랜만에 안내자를 만났습니다. 안내자는 지혜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준우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떠날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라고 조금만 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내자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지혜가 남아있는 게 이제는 준우를 위한 게 아니라고, 지혜 자신을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떠나지 못하는 건 준우가 슬퍼서가 아니라 지혜 자신이 준우를 놓지 못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안내자의 말이 맞았거든요. 준우는 이제 괜찮았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었고, 웃을 수 있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준우에게는 할머니가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고,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준우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준우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반장 선거에 나갈 정도로 밝아졌습니다. 친구들도 많았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할머니는 준우를 보며 자주 웃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우는 혼자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준우는 가족 그림을 그렸어요.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어요. 할머니와 자신을 크게 그렸습니다.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작은 별이 아니라 구름 위에 앉아서 웃고 있는 엄마를 그렸습니다. 엄마는 슬픈 표정이 아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준우와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그림을 다 그리고 물감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벽에 붙였습니다. 침대맡에 잘 보이는 곳에 붙였어요. 그날 밤 준우는 잠들기 전에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매일 울었어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할머니가 잘 챙겨주시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선생님도 좋으시고요. 준우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저 행복해요. 가끔은 엄마 생각하면서 울기도 하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그러니까 엄마도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하늘에서 편히 쉬셨으면 좋겠어요. 지혜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편히 쉬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눈을 감고 곧 잠이 들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예전처럼 잠들면서 엄마를 부르지 않았어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지혜는 아들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때가 됐다는 것을. 준우는 이제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아질 것이었습니다. 지혜는 천천히 일어서서 마지막으로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려 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닿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전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준우야, 엄마가 너무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넌 정말 잘 자라줬어. 엄마가 없어도 이렇게 씩씩하게 밝게 자라줘서 고마워. 이제 엄마는 걱정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아. 너를 보니까 마음이 놓여. 사랑해, 우리 준우. 항상 행복하렴. 지혜는 방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한 번 더 아들을 봤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지혜의 마지막 기억으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안내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됐냐고 물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1년 동안 아들을 지켜봤어요. 아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웃는 것을 봤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안내자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혜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주변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빛이 지혜를 감쌌습니다. 지혜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준우가 자고 있는 그 집을 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고 있던 준우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봤습니다. 지혜가 서 있는 곳을 봤습니다. 준우는 창문으로 다가와서 유리창 너머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우가 지혜를 본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낀 것 같았어요. 뭔가 있다는 것을, 엄마가 거기 있다는 것을. 준우는 손을 들어 창문에 대고 작게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입 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안녕, 엄마.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우는 볼 수 없었지만 지혜는 계속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준우야, 잘 자라렴. 행복하렴.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해. 준우는 한참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다시 침대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깊이 잠들었습니다. 지혜는 안내자를 바라보며 이제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내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갔습니다. 빛은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지혜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고 걱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준우는 잘 자랄 거예요. 할머니가 있고 친구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준우 자신이 강했어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아이였죠. 지혜는 미소 지었어요. 1년간 머물렀던 그 시간들이 후회되지 않았어요. 아들이 슬픔을 이겨내는 것을 지켜봤고 아들이 다시 웃는 것을 봤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빗속으로 걸어가며 지혜는 생각했습니다. 준우를 정말 사랑한다고.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준우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키가 훌쩍 컸고 목소리도 변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늙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준우의 방벽에는 여전히 그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자신, 그리고 구름 위에 엄마 그림이었습니다. 색이 바랬지만 준우는 그 그림을 떼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준우는 할머니와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공원이었어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던 계절이었죠. 준우는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옆에 앉았습니다. 준우가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 기억나세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어떻게 있겠니? 준우는 벚꽃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가끔 엄마 생각해요. 근데 이제는 슬프지만은 않아요. 엄마가 저를 많이 사랑했다는 거, 그리고 제가 행복하길 바랬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저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그게 엄마한테 보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할머니는 준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지만 웃었습니다. 그래. 내 엄마가 그걸 제일 좋아할 거야. 준우가 행복한 걸 제일 좋아할 거야.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들이 춤을 추듯 날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날렸습니다. 준우는 웃었어요. 밝고 환한 웃음이었어요. 하늘 어딘가에서 지혜도 웃고 있었어요. 아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죠.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사랑은 이별로 끝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준우를 키웠습니다. 그것은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어지네요. 사랑한다는 말, 아무리 많이 해도 닳지 않는 말. 지금 당장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다음에도 저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